학습에 들어가기 전 여러분 성의 개념을 알고 있으신가요? 그리고 청소년 시기에는 몸과 마음에 있어서 많은 변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복지론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청소년의 성과 관련된 부분을 좀 다뤄볼 텐데요. 물론 성인에 있어서도 성과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청소년에게 있어서의 성은 그들의 어떤 자신에 대한 정체감 그리고 자존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청소년기에 물론 이제 아동기에도 성에 대한 개념이나 관념들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도 하지만 청소년기 자체는 그들의 어떤 특성들 때문에 성호르몬이 또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성적 성숙이 그 2차 성징의 가장 큰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성적 성숙을 겪으면서 아이들이 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의 성과 관련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줘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성적 욕구가 증가를 하면서 이 아이들이 욕구는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자기의 그 욕구를 어떻게 해소를 해야 할지 또는 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그리고 더더욱이나 여기에 더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욕구들이 정상적인 것인지 내가 나만 이상한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많은 정보를 좀 가져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이나 욕구들을 다른 친구들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나만 이상한 부분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좀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되는 복지적 개입에서 신경 써줘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부모님들에 대한 개입이에요. 이게 청소년기 아이를 낳으면 누구나 다 그 아이들이 자녀들이 이제 청소년기가 되는데 사실은 저희 때의 청소년기에 대한 생각 그리고 청소년기 성에 대한 생각 그리고 청소년들이 가지는 성에 대한 생각과 지금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생각 굉장히 또 다를 거고 그들의 성에 대한 관점도 다를 거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세대는 또 다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청소년들 지금 우리의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의 청소년에 대한 생각도 청소년 성에 대한 생각도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에 대한 개입 청소년기의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은 청소년에 대해서 청소년의 성에 대해서 그들의 성적 욕구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다 또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사회복지사가 청소년의 성과 관련된 개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머릿속에 잘 넣으시고 그리고 이번 차시 그리고 다음 차시 두 차시 동안 청소년 성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적 특성 때문에 청소년들은 많은 갈등과 문제에 부딪힙니다. 제가 앞서서 1주차, 2주차 이런 데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 기억하시죠? 청소년들 시기에는 그들의 특성들 때문에 갈등, 문제, 힘듦, 짜증, 고통 이런 것들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시기예요. 이때 이제 자기의 개념, 자기에 대한 이해, 자아 정체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혼란 이런 부분들을 청소년기에 겪어야 성인기에 올바른 성인으로 독립된 성인으로 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청소년 시기에 가지는 갈등과 문제 이런 것들은 당연한 부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에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인다거나 폭력적인 성향을 굉장히 많이 가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모범생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 부모님의 말을 잘 듣고 그냥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잘 따라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어떤 짜증이나 이런 부분들 나타내지 않고 갈등을 나타내지 않고 이런 부분이 청소년기에 그다지 완전히 건강한 부분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엄청 심한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갈등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개념, 자아 정체감의 갈등 이런 부분, 혼란, 질풍노도 이런 것들을 겪는 거는 당연한 과정이다. 발달의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기에 청소년은 성 정체성을 포함해서 자아 정체성, 사실은 자아 정체감 안에 이 성 정체감도 포함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부모로서 독립을 추구하면서도 부모나 성인들의 사랑과 관심을 기대하고 또 그것들을 표현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청소년기는 성인으로서의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역할을 습득하는 시기이고요. 또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독립을 추구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청소년들이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독립을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자신의 바운더리에서 청소년을 독립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됩니다. 또 이 시기에 굉장히 강한 성적 욕구, 이 시기에 여자 청소년이건 남자 청소년이건 강한 성적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적 성숙을 해서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몸이 임신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남자 청소년들도 이제 뭐 몽정 같은 것을 하면서 몸이 이제 성인의 형태로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겪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 성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적 욕구가 있는 건 당연한 그런 발달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성인들은 그런 욕구가 자기가 있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그것들을 적절하게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청소년들은 그 충동을 제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부분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남자 청소년들 경우에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몽정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일부 성충동을 자제하지 못하는 청소년은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성의 욕구를 발달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비합리적인 방법은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 남자 청소년들이 포르노를 보거나 아니면 자위를 한다거나 몽정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또는 친구들끼리 뭐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비합리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청소년들의 발달 과정에서 남자 청소년들끼리의 그런 이야기를 한다거나 예쁜 여성의 사진을 본다거나 아니면 또 자위나 몽정을 한다거나 이러는 것들은 그냥 하나의 발달 과정입니다. 근데 그것을 성을 산다거나 아니면은 동생이나 이런 아이들과 관계를 맺는다거나 이런 부분들로 하는 것이 이제 비합리적인 방법이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의 방법들은 그냥 발달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에 성 역할의 개념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하느냐에 대해 이거에 따라서 미래에 대한 계획과 목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현실적이고 적절한 성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성이란 무엇인지 사실은 저도 대학에 가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배우고 이러기 전에는 사실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가 되게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01년, 2002년 요때 이제 캐나다에 가서 그 아동학대 인테이크 하는 과정을 하면서 그 과정 안에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청소년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지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요 사이의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정말 실제 그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피임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데 피임 도구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중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콘돔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콘돔에 끼우는 법은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콘돔을 끼우는 법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다.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다 저랑 비슷한 연령대의 외국인 친구들이 있는데 저만 거기서 막 얼굴 빨개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혼자 얼굴 빨개지면서 막 잘 못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성인이었고 나이도 꽤 들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친구들, 그러니까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저를 되게 부끄러움 많이 타는 애로 보기보다는 쟤는 어렸을 때 저런 거 안 받았나? 이런 식의 피드백을 줬었어요. 사실 우리나라의 성교육이 그렇게 현실적이거나 많은 정보나 이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하고 그런 점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성의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에게 어떤 식으로 성교육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좀 알아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접근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오픈되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이라는 것이 되게 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문제고 이런 부분들로 많이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야기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 성이란 부분은 인간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됩니다. 청소년기의 성은 성장과 발달의 근원이면서 잘못될 경우 좌절이나 비행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종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고 또 그 대안을 찾는 일이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성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광학적인 연구와 이해가 선행되어야겠습니다. 성은 우리가 육체적인 성, 정신적인 성, 그리고 사회적인 성, 이 세 가지 측면이 어우러져서 한 사람의 특성 속에서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바로 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쾌락과 출산의 의미가 육체적인 성에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성관계를 즐기고 그다음에 이제 출산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육체적인 성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성은 성적 정체감 또는 정신적 정체감과 관련된 부분이 바로 정신적 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성은 육체적인 성과 정신적인 성을 바탕으로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부분이 바로 사회적인 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이라는 개념들을 이제 섹스와 관련된 성,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성과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젠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sexuality라는 의미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의 용어로는 섹스랑 젠더랑 sexuality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남녀의 성차가 이제 어떻게 다른지와 관련된 부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생물학적인 원인입니다. 섹스라는 영어의 단어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물학적인 성을 의미를 합니다. 생물학적인 신체 구조, 특히 성기의 생김새라든지 차이, 이런 남성과 여성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근본적인 생물학적인 차이로 인해서 이 두 성이 상이한 심리적인 특징들을 지닐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격성이 남성과 여성이 다른 점은 남녀 간의 성차의 원인, 이제 남녀가 가지고 있는 호르몬의 차이에서 유래한다. 뭐 이렇게 보는 개념입니다. 남성의 높은 공격성은 테스토스테론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뭐 이렇게 25세 이후로는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드니까 이러한 공격성이 조금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생물학적인 성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되게 아기 때부터 이 생물학적인 성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개념이 정립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이들은 이 생물학적인 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3살, 4살 아이들도 여자친구를 가르치면서 여자, 남자친구를 가르치면서 남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그때 남자는 서서 쉬를 하고 여자는 앉아서 쉬를 하고, 또는 남자는 고추가 있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수 없고 여자는 아기를 낳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자기네들이 선생님으로부터 듣는 어떤 정보, 그리고 엄마 아빠에서 보이는 것, 그리고 자신과 다른 성의 아이들을 보면서 자신의 나름대로 이 생물학적인 성에 대한 기준, 사회적인 기준들을 자기 것으로 더해서 생물학적인 기준들을 굉장히 계속 발달시켜 나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사회문화적인 요인으로 젠더라는 용어가 사회적 성, 문화적인 성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성성, 여성성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가치, 그리고 성윤리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형성되는 사회적인 성과 관련된 부분이 우리가 젠더라고 이야기가 될 수 있겠고요. 남성과 여성이 겪게 되는 성역할 사회와 가정에서 형성되는 것이 바로 이 젠더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나친 성 고정관념, 그리고 전형적인 성역할의 강조, 이런 부분들이 남성, 여성에게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사회 문화적인 성이기 때문에 사회가 변화하고 문화가 변화함에 따라서 사회적인 성, 즉 젠더에 관한 개념들은 굉장히 많이 변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부장적인 가치관이라든지 남존여비의 성차별이라든지 남아선홍 사상, 이런 것들로 이제 남성 관련해서는 독립적이고 공격적이고 이성적이어야 하고, 여성은 의존적이고 순종적이고 감정적이어야 한다는 그런 어떤 불합리한 사회적인 관행이 되게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아이들 때부터, 어린아이 때부터 이어져 온 이런 사회적인 관행, 예를 들어
남자애들이 막 뛰어놀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아, 쟨 진짜 장군감이라고, 쟨 정말 씩씩하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동일한 상태로 뛰어다니고 소리를 지르는데 만약에 여자아이가 그런다면 여자가 왜 저러냐고,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여자답지 못했게 저러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반대로 남자애들이 되게 뭐 이렇게 글 쓰는 거 좋아하고 소심하고 약간 조용조용히 말하고 그러면은 남자가 그래서 되겠냐고, 씩씩해야 된다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왔죠. 또 뭐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부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청소나 빨래나 이런 것들은 일을 같이 해도 여자가 해야 되는 거다, 또는 뭐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문화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 가치관, 성에 대한 가치관들을 이렇게 사회문화적으로 정립시키게 되는 그런 하나의 기준인데요. 사실은 되게 많이 변화하고 있죠. 제가 초등학교 때, 뭐 유치원 때, 중학교 때 이럴 때 보면은 정말 가부장적이고 남아선호 사상 이런 거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뭐 저도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저희 할머니도 되게, 제가 지금 저희 집안의 가장 큰 손주인데 제가 여자아이여서 되게 많이 실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대학교 가서 안 그 상황이었는데 어쨌건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있죠. 근데 사실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딸이 한 명 있는데, 둘째가 만약에 딸이라는 보장만 있으면 둘째를 낳아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남아에 대한 선호를 예전만큼은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까지 남아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서 사회적인 성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로부터 청소년들에게 주는 어떤 성역할 가치관이라든지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성에 대한 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들의 성 정체감이라든지 미래 성인으로 살아가는 어떤 성에 대한 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사회에 따라서, 물론 이제 뭐 미국이나 뭐 서구나 뭐 다른 나라 뭐 이런 어떤 문화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겠지만 성역할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컴플렉스들이 있습니다.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컴플렉스, 남성이 가질 수 있는 컴플렉스가 좀 다르고, 제가 지금 제시해드리는 여러 가지 컴플렉스가 어떤 나라인지, 어떤 사회나 어떤 문화권에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다는 점은 기억을 하시고요. 남성과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성 역할 사회와 관련된 컴플렉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성의 컴플렉스 7가지 먼저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착한 여자 컴플렉스입니다. 여자답게 착한 여자,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답게라고 하면은 뭐 희생하고 또 막 밥하고 청소하고 막 뜨개질하고 그다음에 조신조신하고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의 어떤 성향이나 성격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게 뭐 이렇게 조밀조밀 하는 거 좋아하고 막 이런 사람이면 자신의 성향을 발휘시키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성향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자기 성향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여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착한 여자 컴플렉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정관념에 얽매여서 항상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자신을 의식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 눈에 내가 괜찮은 여성으로서, 착한 여성으로서 비춰지는가,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자아실현에 잠재력을 희생하면서까지 남편이나 가정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만약에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칭찬을 받지 못할 때는 자신을 비하하고 스스로 못된 여자라고 생각하는 열등의식을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착한 여자 컴플렉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왜 예전 드라마들 보면은 집안에
큰아이가 장녀인데 밑에 동생들이 주르륵 있어서 그 동생들 공부시키느라고 장녀가 공부 되게 잘하고 되게 능력도 많았지만 대학도 못 가고 계속 일하면서 동생들을 이렇게 먹여 살리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있는데 그건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렇게 살아야만 해라고 계속 생각하면서 힘들지만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들 보셨죠? 그런 드라마에서 가지고 있는 여성들의 생각, 컴플렉스가 바로 이 착한 여자 컴플렉스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여성들이 이 착한 여자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신데렐라 컴플렉스입니다. 억압된 태도, 불안 이런 것들이 뒤엉켜서 여성의 창의성과 의욕을 한껏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미개발 상태로 묶어두려는 심리 상태가 바로 신데렐라 컴플렉스입니다. 여기 이 신데렐라 컴플렉스에 빠진 여성은 뭘 하려고 하거나 해야 하는 일이 있을 때 굉장히 두려움과 불안을 느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못할 거야 라고 해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성향들이 되게 많고요. 여성의 삶을 통제하는 보이지 않는 벽으로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도전이나 경쟁을 기피하게 만들고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성에게 어머니와 아내라는 여성다운 매력 이런 것들을 지키도록 하고 홀로 자립해서 살아가려는 독신 여성이라든지 이혼녀 뭐 이런 사람들을 비정상적이라고 규정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신데렐라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들? 신데렐라 이야기에서 신데렐라는 집안에 허드렛 일을 되게 많이 하고 막 그랬지만 마법에 걸려서 왕자님을 만나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잖아요. 그래서 내가 굳이 뭔가를 개발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신데렐라처럼 열심히 여성적인 일들 그런 거 뭐 아내나 어머니의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마법처럼 왕자님이나 뭐 좋은 일이 나타나서 뭐 괜찮아질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이 저변에 깔려있는 컴플렉스가 바로 이 신데렐라 컴플렉스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성 컴플렉스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정숙하고 교양 있는 여자는 성적 쾌락을 즐겨서는 안 된다. 다만 여성에게 성은 출산의 수단이어야 한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럼 옛날 생각들이 이제 컴플렉스로 박혀서 있는 거죠. 여성들이라고 성적 욕구나 어떤 성적인 쾌락 이런 것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연구에서 남성들이 성적 욕구가 더 많고 여성들은 그거보다는 좀 적고 뭐 특히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성들의 성적 욕구는 남성들보다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연구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성들도 특히나 여자 청소년들에게도 성적 욕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여성들은 그런 것들을 느껴서도 안 되고 그런 느낌이 설사 있다고 해도 그런 것들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이 성 콤플렉스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그 성 콤플렉스가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통념이 여성의 의식과 행동에 파고들어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는 나한테는 성적 욕구가 있는데 성적 욕구가 없는 것처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욕구가 내가 있는 게 굉장히 죄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적 부적응이 생기고 성적 표현이 어눌해지고 심지어는 성적 불만이라든지 긴장이라든지 강박관념, 자기분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성 컴플렉스라는 건 그릇된 성규범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서 성적 욕망이나 성적 표현, 성에 대한 흥미를 억제하는 동안 갖게 되는 하나의 심리적인 갈등을 의미하고 합니다. 자, 다음에 외모 컴플렉스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자 나이 30이면 눈먼 새도 돌아보지 않고 여자 나이 40이면 장승도 돌아보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 있대요. 속담이. 그래서 이 속담처럼 여자의 의미는 아름다움에 있다라는 생각이 예전부터는 지배해 왔다고 해요. 그래서 외모가 자신의 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더 예뻐지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외모 컴플렉스라고 하는데요. 외모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열등감으로 표현되든 우월감으로 나타나든 여성의 의식과 생활에 굉장히 중대한 작용을 하는 게 이제 외모 컴플렉스라고 불립니다.
여자도 아름다운 게 중요하고 남자도 아름다운 게 중요해요. 그런데 사회적인 어떤 생각이나 막 이런 것들이 나한테 너무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막 주름이 하나 생긴다거나 뭐 살이 좀 찐다거나 아니면 뭐 아기를 낳고 예전의 몸매로 돌아갈 수 없다거나 그랬을 때 굉장히 좌절감과 힘듦을 많이 느끼면서 그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이제 외모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여성이건 남성이건 간에 이 외모 컴플렉스는 누구나 다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사실은 싫기는 하죠. 저도 아기 낳기 전과 아기 낳은 후에 저의 외모가 엄청 달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눈에 주름도 생기고 안 나던 뭐 이렇게 뾰루지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노력을 엄청 많이 하지는 않지만 예전의 몸매로 돌아가기는 힘들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약간 예전에는 괜찮았었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은 하기는 하지만 그게 이제 저의 일상생활에 이런 부분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이런 외모 컴플렉스 때문에 여러분들 성형수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되게 여러 가지의 도움을 받는 좀 긍정적이지 못한 다이어트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지적 컴플렉스입니다. 지적 능력을 가지고자 하는 욕구는 남성이건 여성이건 누구에게나 있는 욕구가 바로 이 욕구입니다.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자라나는 과정에서 지적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제한되는 경우가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지적 능력을 사회 적재적소에서 발휘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그런 경우들이 조금 있기는 하고요. 그래서 여성이 심한 열등감을 느끼고 사회활동을 하는데 적극성을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이 사회가 부여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지적 능력에서 열등하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내재화할 때 지적 열등감을 느낍니다. 사실은 사회에서 이렇게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여자라는 이유로 약간 이렇게 능력이 조금 약간 이렇게 좀 적게 느껴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아이를 낳아야 하는 상황이니까 여성들은 사실은 아이를 낳게 되면 몇 달이 됐건 이제 뭐 한 달이 됐건 두 달이 됐건 세 달이 됐건 1년이 됐건 어느 정도의 경력 단절이 필요하고 아이가 있다는 거는 엄마가 아이 낳기 전보다 가정일에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어떤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부정적인 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나의 능력보다는 조금 더 좀 저하돼서 평가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너무 내재화해서 그게 이제 나의 어떤 되게 많은 그 부정적인 것들로 작용되고 그 생각들로 인해서 나의 사회생활이나 심리적인 어떤 불안감이 너무 클 때 그때 우리가 이제 그것을 지적 컴플렉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맞딸 컴플렉스입니다. 맞딸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되는데요. 가부장적인 제도와 유교적 전통에서 태어나면서 장남과는 다른 기대와 지원을 받으면서 어떤 살림 미천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맞딸이라는 거는 딸과 맏이라는 두 가지의 역할을 모두 해내야 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아를 성취하며 살아가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맏이면서 딸이라는 이유로 뭐 장남만한 대우는 받지 못한 채 부모의 갈등이나 가정 문제에 누구보다도 신경 쓸 뿐만 아니라 살림미천의 역할을 톡톡히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맏딸 컴플렉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슈퍼우먼 컴플렉스입니다. 산업화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전통적으로 집안에만 있던 여성들이 밖의 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죠. 지금 뭐 일을 안 하는 엄마보다 일을 하는 엄마가 더 많으니까요. 그래서 슈퍼우먼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는 관계없이 사회인으로서 주부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이런 역할들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저도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일도 잘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엄마로서도 완벽해야 되고 아내로서도 완벽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아기 태어나고 처음에는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인지를 하고 되게 많이 고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조금 버릴 거는 버리고, 왜냐면 나는 슈퍼우먼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실수하는 과정 속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생기고, 약간의 실수가 인정되기도 하고, 그걸 실수해도 사실 큰일이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근데 사실은 일을 하고 있는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요거가 되겠습니다. 자, 여성의 7가지 컴플렉스 보셨고요. 이번에는 남성의 7가지 컴플렉스 보시겠습니다. 남성의 가장 1번 컴플렉스는 사내대장부 컴플렉스인데요. 지배와 권위에 대한 환상으로 사내대장부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치는 자신을 의식하면서 주변 사람으로부터 너 역시 남자야, 역시 사나이야, 이런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타인보다는 내가 더 우월해야 한다는 어떤 강박관념, 성공한 남자, 믿음직한 남자, 대범한 남자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욕망과 개념을 희생하거나 지나치게 과장하면서 이제 턱없는 우월감을 갖거나 한없이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이 사내대장부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온달 컴플렉스는 여성의 능력이나 물질에 의존해서 살아가든가 출세를 하려고 한다는 점에 있어서 사내대장부와는 조금 반대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자이건 타이건 처가나 아내 덕을 되게 많이 보고자 하는 남성의 어떤 의존 심리, 이런 것들이 이제 온달 컴플렉스가 되겠습니다. 온달 장군처럼 아내 덕에 성공하기를 원하는 반면 남자답지 못한 바보 온달이라는 말을 들을까봐 갈등을 하게 되죠. 이러는 동안 이제 온달 컴플렉스가 점점 더 심해지게 되겠죠. 자, 다음은 성 컴플렉스입니다. 남성과 여성에게 부과된 남성다움, 그리고 여성다움의 특성을 성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돼서 남성의 성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능동적이지만 여성의 성은 소극적이고 순종적이고 방어적이 됩니다. 남성의 성행위의 주도권을 가지고 끌어야 한다. 이게 이제 남성의 성 컴플렉스의 기본적인 골자가 됩니다. 그리고 남성의 성기는 뭐 크고 강한 것이 좋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이고요. 이 성 컴플렉스를 가진 남성들은 그릇된 성규범, 성문화를 받아들여서 성을 통해서 남성다움을 과시하려고 해요. 그리고 성적 욕구의 능력에 집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성적 능력이 그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위축되고 갈등되고, 그런 심리를 바로 이렇게 성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지적 컴플렉스입니다. 남성이 가진 지적 컴플렉스는 남성은 지적이며 분석적, 그리고 창의력이 여성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 왔어요. 현대에 와서 이러한 주장에는 많은 변화가 있어 왔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지적 영역에서는 남성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우월한 위치를 가진다라고 여겨지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는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여성은 조금 더 감정적인 데 비해서 남성은 이성적이고 지성적이다라는 생각들을 내면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적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남편이 아내보다 더 높은 학식과 더 많은 새로운 정보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이나 사회기관을 대표하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직종이나 존경받는 자리를 주인처럼 차지한 사람은 언제나 남성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지적인 남자가 남자답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런 지적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 아니라면 계속 어디 가서 뭘 배우고, 필요도 없는데 막 자기가 필요도 없는 것들을 계속 배우면서 자신의 어떤 지적인 능력을 그런 곳에서 이제 찾으려고 하는 거죠. 자, 다음은 외모 컴플렉스입니다. 우리는 흔히 남성과 외모는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치장하는 남자, 화장하는 남자, 이런 사람들을 좀 약간 꼴불견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모든 것이 상품화되는 현대사회에서 남성은 남자답고 막 그냥 이렇게 수수하고 털털하고 이런 것이 남자다, 자신을 꾸미지 않는 거는 남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시대는 좀 벗어났어요. 그래서 자기를 꾸미고 자기가 나름대로의 또 외모를 잘 가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외모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그 외모로서 컴플렉스를 느끼고, 그 외모가 따라가지 못할 경우에 되게 많은 힘듦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외모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성형외과 하시는 분을 만나게 됐는데요. 예전에 이제 한 10년 전 뭐 이럴 쯤에는 성형외과를 찾아오는 남성들이 별로 없었대요. 근데 요즘은 여성의 비율이 늘어나는 만큼 남성의 비율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예를 들어서 피부 관리하러 오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쌍꺼풀이라든지 뭐 이렇게 턱이나 코나 막 이런 부분들을 성형을 하고자 하는 남성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뭐 더더욱이 막 이렇게 근육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성형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전 전문가 아니라 잘 모르기는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되게 많이 또 성형 중독에 걸리거나 외모 같은 부분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쓴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남성의 외모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녀 컴플렉스와 더불어 장남 컴플렉스도 있습니다. 부계가족의 계승자, 가부장사회를 지속시키는 원동력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큰 게 장남인데요. 그래서 장남인가 아닌가 이런 거는 연애나 결혼을 할 때 굉장히 큰 관심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맏며느리는 좀 특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장남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한없는 신뢰와 기대로 나타나기도 하고 무겁고 힘겨운 부담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가부장적인 제도에서 장남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집안의 후계자, 예비 가장이기 때문에 가족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자질과 욕구대로 자율적인 삶을 찾아 나서든 가족에 둘러싸여서 힘든 장남 노릇을 하든 모든 면에서 장남 노릇은 잘해야 한다. 장남 노릇을 잘 못한다. 이런 컴플렉스에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이 장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능인 컴플렉스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상적인 배우자로 넉넉한 수입이 보장된 부양자, 낭만적인 사랑을 나누는 친구, 함께 아이를 돌보고 온 가족과 함께 여행이나 쇼핑을 즐기는 남성,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만능이죠. 여성의 슈퍼우먼 컴플렉스와 맞물리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되게 뭐든지 잘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게 이제 만능인 컴플렉스입니다. 그래서 뭐 직장에서, 가정에서, 술자리에서, 취미활동까지 자신의 능력을 막 발휘해야 되고 자신의 능력을 그런 부분에 다 있어야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이 만능인 컴플렉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람직한 성역할 사회화를 위해서 남성, 여성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양성성을 생각할 수 있는 사고로 전환하고 남성적 특질을 우월하게 여기는 사고 전환하고 물질지향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문화를 생명 존중의 문화로 회복하고 가족 속에서 부모가 성평등의 모델이 되어서 자녀에게 본을 보이고 아들과 딸을 차별하지 않고 교육기관 역시 교육형제 체계에서 성차별을 없애고 남녀에게 동등한 환경 그리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 대중매체는 생산자의 의식의 변화와 더불어 성비를 고려해서 직업 종사자 채용해야 하고 남성과 여성이 인생의 좋은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까지 보셨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짚고 넘어갑시다. 오늘 학습의 주요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각 항목을 클릭하여 다시 한번 주요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청소년의 성과 관련된 부분 간단하게 살펴보시겠습니다. 건전한 성과 관련해서 건전한 성이란 청소년이 명확한 성 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성적 주체로서 대인관계에서 성적 능력을 갖추는 것. 또 건전한 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신의 성에 대한 행동과 관점을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자아 정체감의 일부로서 성 정체감을 형성하고 자신의 가치 있는 사람으로서 수용을 함으로써 책임 있는 성 행동 그리고 책임 있는 성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건전한 성이라는 것은 대인관계, 특히 남녀관계에서 성적 능력을 갖추어서 차세대의 생산, 출산을 준비할 수 있는 상태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 발달과 더불어서 성에 대한 호기심이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은 이 시기의 신체 변화로 인한 심리적 적응과 함께 앞서서 말씀드렸던 성적 충동, 호기심, 자극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동시에 성 역할을 수행한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특히 이성 친구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성 친구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친밀감을 형성하고자 노력하는 동시에 동성 친구와도 균형적인 관계를 통해서 성 역할에 대한 과제를 습득하게 됩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청소년에게 성과 관련된 문제는 사실은 청소년기뿐만이 아니라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형성되는 성에 대한 관념, 태도, 지식, 가치관 이런 것들은 성인 전반기에 걸쳐서 복합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 정체감의 확립, 성에 대한 개념에 대한 확립은 청소년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청소년이 올바른 성 관련 정보를 습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보다 더 많아요. 왜냐하면 비공식적인 루트로 성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익한 정보와 매체보다는 유해 정보 및 매체를 접하게 돼서 잘못된 성지식, 잘못된 성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특히 올바른 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줄 사회적 기관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이제 청소년이 인터넷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조숙한 성행동, 그다음에 10대 임신, 청소년의 성병이나 에이즈 감염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성행동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의 영향이 무분별한 성행동이 자신들에게 왜곡된 성인식을 갖게 하고 또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 이런 부분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 자아 개념의 변화, 자아 존중감 상실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청소년의 고립화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여성들의 성이 상품화되고 여성을 비하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이제 성행동의 영향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성과 관련된 개념 이런 부분 전반적인 내용 살펴보셨고 다음 차시에서 청소년의 성과 관련된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짚고 넘어갑시다. 오늘 학습의 주요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의 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이란 청소년이 명확한 성 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남자로서 혹은 여자로서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나아가 청소년이 성적 주체로서 개인 및 대인 관계에서 성적 능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하며 남녀에 대한 심리적, 성적 발달을 이해하고 가족 계획 및 출산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수업은 이번 시간 청소년의 성에 대해 알아보면서 청소년의 시기에는 성에 대한 개념이나 가치관이 잘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릇된 성생활로 인하여 미혼모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미혼모란 무엇인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과 성과 관련된 부분 첫 번째 시간으로 공부해봤는데요. 성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성을 정의하는 것들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지 그 개념에 대해서 공부해봤고요. 남녀의 성차 그리고 그에 따른 원인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먼저 생물학적인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셨고요. 사회문화적 요인, 그래서 젠더를 중심으로 남성성, 여성성 뭐 여러 가지의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성역할과 컴플렉스와 관련된 부분 보셨는데요. 성역할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아동기부터 이어져 오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이 컴플렉스로 전환될 때 어떤 컴플렉스를 남성과 여성이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대처 방법은 어떠한지 이런 부분들 한번 공부해 보셨습니다.